안녕하세요. 더 힙해져서 돌아온 편한 결혼 아이들병원 박상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리프팅의 젖집 김지환 선생님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저 아이디병원에서 리프팅 수술을 하고 있는 김지환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리프팅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점점 그 리프팅 수술이 어떻게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사회활동 연령층 자체가 좀 높아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성형외과에 오시는 게 낯설지 않으신 1980년대생 분들이 어느덧 이제 중년대에 이제 접어들기 시작하시면서 아무래도 리프팅 수술에 대한 관심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상담해 보면 40대 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오셔서 같이 리프팅 상담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네요. 80년생이 이제 수술을 받기 시작했다. 새삼스럽다고 할까? 좀 시대가 변했다는 걸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병원도 실제로 리프팅 수술 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죠, 그렇죠? 네, 실제로 수술 건수도 많이 증가하였고요. 국내 환자 기준으로 리프팅 수술 중에 4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개원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70% 이상으로 증가하였고요. 40대 이상 분들 중에서 이제 리프팅 수술에 차지하는 비중도 이 80년대생 분들이 이제 처음으로 40대에 접어드는 작년 기준으로 10%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그 리프팅을 하러 지금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그 고민들은 되게 어떤 건가요? 네, 실제보다 이제 나이 들어 보이는 부분 그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팔자주름이나 턱 라인 있는 부분에서 처짐이 보이고 그로 인해서 본인의 이미지가 바뀌는 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제 흔히들 나이에 맞지 않게 굉장히 어려 보이는 분들 많은데 특히 연예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가장 꿈꾸는 모습은 나이 좀 있으시지만 실제로 그거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박주미 씨 같은 그런 연예인들을 이제 동경하면서 리프팅 수술을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동안의 상징 박주미 씨. 네. 그러면은 네. 그 외에도 또 다른 사진 혹시 연예인 중에 있으신가요?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제 뭐 유진이나 송유리 씨 그리고 장나라 씨 같은 경우에서 이제 좀 동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동경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은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젊어 보이는 거, 어려 보이는 거 다들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처진 위치나 처짐에 따라서 뭐 수술이나 시술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네, 수술 방법은 단계적으로 여러 개가 존재할 수가 있고요. 처짐이 정도가 작고 범위가 국소적인 경우에는 최소한의 절개로 충분한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네. 반대로 좀 처짐의 정도가 많고 범위가 넓을수록 단계적으로 수술의 범위를 넓혀가게 됩니다. 처짐이 심하신 분들을 예를 들면 어떤 부위를 어떻게 절제를 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절개선 같은 경우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에 좀 숨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좀 처짐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적으로 두피에서 시작돼서 귓바퀴 앞을 지나서 이주 있는 경계선을 지나서 귓볼 앞뒤쪽 그리고 뒤쪽에 있는 헤어라인까지 연결되는 긴 절개선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참 성형과사들은 이렇게 그 흉터를 숨기는 거는 좀 귀신이에요, 그렇죠? 네, 어쨌든 거의 안 보인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이제 어느 정도 회복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흉터가 되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보통 그 안면 거상, 뭐 리프팅 그러면 좀 큰 수술이다. 네네.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축두부부터 시작해서 뒤통수까지 이어지는 긴 절개선을 말씀드리면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안면 거상 수술이라는 게 절개 범위가 넓어지고 박리 범위가 넓어질수록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많은 긴 회복 기간을 가져오는 부작용도 존재하게 됩니다. 만약 이제 얼굴 처짐이나 목 처짐이 이제 많으신 분들이라면 그걸 무릅쓰고 이런 수술을 하시는 게 맞는 수술이 되겠고요. 하지만 저에게 상담을 오시는 많은 분들을 보시면 이런 큰 수술이 꼭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수술을 조금 더 축소하더라도 충분한 만족도를 얻을 수 있는 수술로 좀 축소해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최소한의 절개와 최소한의 박리, 최소한의 이제 회복 기간을 통해서 본인에게 딱 맞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미니 거상술이라는 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많은 호응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미니 거상술에 대해서 궁금한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미니 거상술은 이제 당일날 이제 바로 회복을 해서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이제 고안된 수술이고요.
두피 안쪽에 약 2cm 정도의 최소한의 절개선을 통해서 목표한 타겟 부위의 스마스층을 박리하고 거상을 해주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사실 저희 또 미니 그러면 좋은 면도 있지만 효과가 없다. 그런 걱정이 되는데 효과는 충분히 있나요? 네, 이제 저희가 절개선을 적게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스마스층에 대한 박리는 확실하게 진행이 되고 거상이 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만큼의 이제 효과는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니 리프팅 같은 경우는 이제 절개로 하는 리프팅의 장점과 실리프팅의 장점을 이제 합쳐놓은 하이브리드 같은 이런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박리 범위는 충분히 가져가고 대신에 거상하는 방법에 있어서 실리프팅의 장점을 취함으로써 각각의 장점을 가져올 수 있는 수술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피부과 가시는 분들이 있고 수술하러 오시는 분이 좀 다르지 않나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제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수술 범위를 좀 크게 가져가서 수술 작업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술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수술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사회생활들을 바쁘게 다들 하시다 보니까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환자가 허락할 수 있는 그런 다운타임 기간 내에서 최대한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좋은 수술이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수술을 보내주시겠다. 그런 네네.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